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몰락 중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리고 인터넷판 기사들을 봐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이화영, 김남국, 김은경, 동봉투, 민주당 주변의 이 추문들이 여러 기사가 오늘 또 게재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화영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 진술을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벌여서 사상 초유의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화영의 부인이 일방적으로 남편을 법정에서 질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탄원서 같은 것을 내고 그러면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보다는 이재명 쪽에 유리한 그런 말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정말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이렇게 법정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 이화영과 같은 운동권 출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화영의 아내를 입건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상한 돈 뭉치까지 나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좌에 수억 원, 공문 유출 관여 두 가지입니다. 계좌에 수억 원이 있고 공문 유출 관여, 검찰 이화영 아내 입건, 수차례 출석에 불응을 했고, 그래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 검찰이 이화영의 아내, 이름은 언론들이 A씨, 백모씨 하는데 이름은 백정화입니다. 백정화 씨. 백정화 씨를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사업, 남편은 이화영이 총괄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김성태의 돈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인 백정화가 그 자료 유출,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 6차례, 5, 6차례 이 백정화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런데 백정화는 건강 문제로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는 소동을 벌였는데 검찰에서 부르는 데는 한 5, 6차례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이 배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있다. 역시 민주당 쪽이겠죠. 검찰은 그래서 참고인 신분이던 백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정화는 이화영의 첫건, 이화영이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그 첫건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그 자료를 왜 달라고 했을까요? 뭔가 이제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넘기려고 했겠죠. 자, 그리고 검찰은 이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그 해당 공문을, 그 사업 관련 공문을 찾아달라고 또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 대해 이미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그래서 검찰은 이 사람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이 전 평화협력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막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을 해서 그것을 건네주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건네주고 이재명 대표실 이런 행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화영의 아내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이 일종의 공동 작업 형태로 이 일에 가담을 연루가 된 거죠. 이화영 아내는 뭐 당연한 탄원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존경하는 뭐 이재명 대표 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이고, 여기에 이재명의 당 대표실 관계자가 같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공문을 왜 당 대표실에서 찾아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에 연루된 것을 아마 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찾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하의 수상한 점은 더 있는데, 검찰은 이화영의 계좌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하던 중에 가정주부, 백 씨는 지금 가정주부죠.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일단은 가정주부인 백 씨의 계좌에서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을 발견을 했다. 현금 수억 원. 은행 계좌에서 수억 원의 자금을 발견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자금 출처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돈이 무슨 돈일까? 검찰에서는 일단 백 씨가 경제 공동체, 뭐 아직은 부부 관계죠. 뭐 부부 관계인 이화영, 그러니까 남편이 쌍방울 또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 돈이 전혀 뜻밖의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화영의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 자, 중앙일보 오늘 인터넷판 단독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독 작년 말 올해 초 몰렸다. 이화영 면회간 야당 의원들. 이화영을 면회를 7번 했는데, 특별 면회를 야당 의원들이, 그게 작년 9월에 이 구속이 됐는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여기 집중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집중적으로 만났다. 왜? 자, 그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화영의 구치소 접견 내역이 있는데, 이화영은 작년 9월에 구속 후에 올해 7월 24일까지 최근까지 가족, 지인, 일반 접견 115회, 변호인 접견 194회, 장소 변경 접견, 이것을 특별면회라고 합니다. 특별면회를 7번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부인인 백정아 씨는 이 검찰이 고립시켰다, 해유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변호인 접견을 194회나 한 사람을 어떻게 뭐 고립을 시켰고 해유를 했다고 하는지. 7번 특별면회는 일반 접견과 달리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만나고, 교정당국 관계자가 배석해서 대화 내용을 수기로만 기록을 한다. 이 손으로만 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재명계,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그때 얼마 전에 김용, 정진상, 이화영을 쭉 특별면회로 만나서 회유를 한 그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올해 2월 이 특별면회는 면회 과정 전체를 녹음을 하도록 운영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특별면회도 녹음을 하도록, 일반 면회처럼. 그리고 이화영의 특별면회 횟수는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정성호를 만난 게 전부인데, 특별면회 한 번씩인데, 그런데 혼자 7번을 해서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은 김용, 정진상은 어차피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데, 이화영은 이해찬이 파견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찬이 파견시킨 거나 마찬가지라서 언제든지 이화영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자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하영에게 특별 면회를 가서 해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했다는 이야기죠. 7분 모두 이하영은 작년 12월 3차례, 올해 1, 2, 4, 5월 한 차례씩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면회를 했는데 이하영이 최근에 6월에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죠. 6월 달에 자백을 한 이후에는 특별 면회가 더 이상 없었다. 이게 집요하게 입막음을 시도하다가 자백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틀렸네. 그러면서 전부 포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번 특별 면회가 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집중됐느냐. 자, 지난해 12월, 지난해 말은 대장동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가 막 시작됐던 때였죠. 자, 그래서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하영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왜 집중되느냐. 이재명이 올해 1월 29일 가서 2월 10일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 출석을 했죠. 2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입을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7일은 태국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하영이 입을 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또 특별 면회를 갔다. 자, 그 상황을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몰락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번에는 코인 김남국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됐죠.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탈당해서. 자, 동아일보 오면 하단 기사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김남국 가족 수천만 원 코인 거래 정황, 70대 어머니 새벽에 거래 흔적 등 검찰은 차명 미공개 정보 가능성 수사. 자, 김남국의 가족 명의의 그 코인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 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이다. 변동성 높은 코인은 이른바 잡코인을 이야기하죠. 그 시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잡코인, 이것은 위험해서 잘 사지 않는데 미리 정보가 있으면 그 잡코인이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그 미공개 정보를 알면은 그것을 샀다가 상장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김남국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가족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차명으로 거래를 했느냐. 김남국이 실제로는 자기 건데 70대 어머니 아니면 여동생에게 이 이름을 빌려서 김남국이 직접 막 거래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김남국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본인이 잡코인을 막 샀는데 그 미공개 정보를 가족에게 알려줬어. 가족이 또 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70대 어머니가, 김남국 의원의 어머니, 70대 어머니가 새벽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죠. 코인 거래는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는 건데 70대 어머니가 새벽에 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인데 김남국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남국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이다.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서 김남국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를 했거나 실제로는 자기가 거래하면서 가족의 이름을 빌렸거나 아니면은 미공개 정보를 자기도 활용을 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일단 김남국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코인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생코인을 사는 것은
내부 정보, 상장될 거라는 정보가 없으면은 거의 사지 않죠. 자, 그래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이 김남국은 자기에 대한 제명 징계가 부당하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이 민낯을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은경이라고 했죠. 김은경. 뭐 미래가 짧은 분,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그래서 이 노인 폄하 발언 휘말려 있는데 어제 김은경이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것이 왜 잘못된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건 그거고 어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세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보시면 김은경 대통령 직함 빼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맞춰 엄청 치욕.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 임명됐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엄청 치욕이다. 너무 창피하다. 분노가 일어난다. 제가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노인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100여 명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그냥 윤석열 수차례 언급해 가면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노인 비하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이다. 어제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무슨 뭐 인천시민과의 대화,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뭐 연설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자유인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언급할 때 직함을 뺀 제 이름으로만 수차례 불렀는데, 발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뭐 수락한 배경을 밝히는 가운데, 내가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에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김은경은 문재인 때 2020년 3월에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임기가 3년이죠. 자, 그러면은 임기 3년이면 2023년 3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임기 3년 다 채웁니다. 올해 3월까지. 딱 3년 다 채웁니다. 2020년에 3월에 임명돼서 2023년 3월까지. 자,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 5월 달이니까 그때 본인이 치욕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자리를 던졌어야죠. 근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앉아서 윤석열 정부 때 10개월 동안 알박기 형태로 버텨놓고는 자진 사퇴도 하지 않고 지금은 그게 치욕스러웠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런 말을 하는 인물이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민주당이 제가 전해드린 대로 줄줄이 망하는 뭐 결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그 망조가 되는 민주당. 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비핵위 체포 동의 절차 없이 모레 4일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서도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불법 정치자금의 공여자로 지목된 이 두 의원의 신병을 구속을 먼저 시켜놓고 나서 수사를 진행을 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그러면 8월 말 9월에 추석 연휴 앞두고 줄줄이 20명이 소환되는 민주당 금배치들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지금 또 전국 반전을 개하기 위해서 특히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자,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동관 의혹 정면 대응해서 이동관 언론은 장악될 수 없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나보고 방송 장악하러 왔다고 하는데 언론은 장악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절적 엄정 이야기하는데 일단 자녀 학교 폭력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서에서 다 소명을 하겠다. 인사청문회에 내는 청문서에서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가짜 뉴스 나르는 건 언론 영역을 이탈한 것이다. 지금 현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신문을 언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공산당 신문을 언론이라고 하진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좌파가 지금 발끈하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경향신문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언론인 입장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기관지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자, 이동관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의 이해에 바탕을 둔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 영역에서 이탈하는 거라 생각한다.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진실이 아닌 주장을 전달하는 기관지라고 한다. 기관지, 공산당 기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언론이라고 안 한다. 노동신문 같은 거죠. 그런 기관지 같은 언론이 그러면 어떤 언론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최근에 완전히 좌편향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인 악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는 이 공영방송, MBC, KBS, YTN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찌라시 같은 그 내용을 퍼나르는 이 일부 좌파 유튜버 이것은 언론으로 지금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공영급 방송과 일부 종이신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산당 신문을 언론이라고는 안 한다. 자, 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전부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정부가 이런 같은 건축 방식은 무량판이라고 하죠. 이 골대만 철근만 세우는 이 무량판으로 시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300여 곳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조중동의 일면 톱 제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삼풍 때와 같은 공법, 부실 간행도 그대로. 중앙일보는 철근 빼먹은 아파트, 그 뒤엔 근 카르텔, 공무원과 공기업 건설사. 그리고 동아일보는 짬짬이 감리, 전문 인력 부족, 부실 아파트 키웠다. 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8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